1. 시작되는 균열. 새벽 6시. 휴대폰이 울리는 순간 저는 이미 깨어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잠들지 못했다고 해야겠죠. 어젯밤부터 가슴 한편이 답답했거든요. 마치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요. 여보세요? 선영아. 은주가. 목소리가 떨리는 걸 들으니 온몸이 굳었습니다. 은주 언니의 여동생이었어요. 30년 넘게 절친으로 지내온 김은주가 새벽 5시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죠. 그럴 리가. 어제만 해도 문자 보냈는데 손이 덜덜 떨렸어요.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을 정도로요. 은주는 저보다 1살 어렸어요. 겨우 57살인데 심장마비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운대 자택에서 부산시민공원 근처의 장례식장까지는 차로 30분 거리예요. 평소라면 아무것도 아닌 거리인데 그날은 왜 그렇게 멀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운전대를 잡은 제 손에서 식은땀이 났어요.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상가번호를 확인하고 들어섰는데 예상보다 한산했습니다. 몇 명 안 되는 조문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었죠. 영정사진 속 은주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어요. 은주야. 이게 뭐야. 무릎이 꺾이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5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절망적인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남편을 잃었을 때도 아들이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이번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한참을 그렇게 울고 있는데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낡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키는 175cm 정도, 깡마른 체구에 짙은 눈썹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하는 행동이 이상했어요. 은주의 영정 사진을 한참 노려보더니 갑자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거든요. 그리고는 저를 뚫어지라 쳐다보더니 묘한 미소를 지었어요. 실례지만 고인과 어떤 관계시죠? 저도 모르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대답 대신 더 음산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관계라. 참 오랜 관계죠. 아주 오래된. 목소리가 거칠었어요.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 특유의 쉰 목소리였죠. 그리고는 뒤돌아서서 성큼성큼 걸어 나가는데 그 뒷모습이 왜 그리 낯익어 보였는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니, 두근거림이라기보다는 불안감에 가까웠죠. 마치 오래전 기억 저편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 같았거든요.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장례식장 직원이 다가와 물었어요. 네. 그 남자분 누구신지 아시나요? 어떤 분 말씀이신지. 이미 그 남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유령처럼 사라져버린 거죠. 오후 2시 발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들 재현이는 해외 출장 중이라 혼자였습니다. 텅 빈 거실에 앉아 은주를 떠올렸어요. 미술대학 동기였던 우리는 졸업 후에도 쭉 연락하며 지냈거든요. 특히 30년 전 남편 성훈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은주가 얼마나 큰 힘이 되어줬는지 몰라요. 밤낮 없이 병원을 오가며 간병을 도와줬고 장례식 때도 모든 걸 챙겨줬죠. 성훈이 오빠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재현이만큼은 잘 키워야지. 그때 은주가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런 은주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다니.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 은주는 건강에 대해 별다른 문제를 언급한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저보다 더 활발했는데 심장마비라니. 게다가 혼자 살던 원룸에서 3일 만에 발견됐다고 하더군요. 왜인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 장례식장에서 본 수상한 남자의 얼굴도 계속 떠올랐고요. 특히 그의 뒷모습이 너무 낯익었던 게 신경 쓰였습니다. 저녁 7시 재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은주 이모님 일로 많이 힘드시죠? 응. 그런데 재현아, 이상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장례식장에서 본 그 남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재현이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엄마, 혹시 그 남자분 이름이 강민준은 아니에요? 강민준? 너 그 사람 알아? 제 여자친구 아버지 이름이 강민준이거든요.
혹시나 해서. 순간 혈관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재현이가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의 아버지라니. 이게 우연일까요? 재현아, 너 지금 어디 있어? 싱가포르요. 내일 저녁에 들어가는데 왜요? 아니야. 조심히 들어와. 전화를 끊고 나니 더 답답해졌어요. 가슴 한편에서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죠. 마치 30년 전 남편을 잃던 그날 밤의 기분과 비슷했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분명 어디선가 본 얼굴인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는데 꿈속에서도 그 남자가 나타났어요. 은주의 영정 사진을 보며 비웃고 있었죠. 그리고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뭔가를 말하는데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꿈에서 깬 건 오전 8시였어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죠. 샤워를 하면서도 계속 그 꿈이 떠올랐습니다. 분명 단순한 꿈이 아니었어요. 뭔가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과거의 그림자. 아침 9시 은주의 집 열쇠를 받으러 관리사무소에 갔어요. 은주 언니가 유품 정리를 부탁했거든요. 30년 지기 친구로서 마지막 정리 정도는 해줘야겠다는 생각이었죠. 은주가 살던 원룸은 남구 대연동에 있었어요. 15평 정도의 작은 공간이었는데 생각보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꼼꼼한 은주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었죠. 거실 한편에 놓인 작은 책상 위에 일기장이 있었어요. 오래된 가죽 표지의 다이어리였는데 1994년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30년 전이니까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났던 해였어요. 이걸 왜 아직도? 손이 떨렸어요. 다이어리를 열어보니 은주의 단정한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처음 몇 페이지는 평범한 일상 얘기였는데 점점 이상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성훈 오빠와의 시간이 너무 소중해. 선영이는 모르겠지만 우리 사이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 읽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성훈 오빠라니. 제 남편 말이었죠. 은주가 남편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까요? 다음 페이지도 비슷했어요. 오늘도 성훈 오빠와 화실에서 만났어. 선영이 몰래 만나는 게 조금 미안하지만 오빠의 그림에 대한 열정을 이해해 주는 건 나뿐인 것 같아. 숨이 막혔어요. 남편이 은주와 몰래 만나고 있었다는 얘기였거든요. 그것도 제가 모르는 사이예요. 계속 읽어 내려가니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오빠가 선영이와 이혼하기로 결심했어. 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했어. 정말 꿈만 같아. 이런. 이게 뭐야. 다이어리가 손에서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다이어리에서 종이 한 장이 나왔는데 그건 편지였어요. 은주가 쓴 것 같았죠. 성훈 오빠, 당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감수하겠어요. 선영이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우리의 비밀이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당신의 아이라니. 설마 은주가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는 얘기인가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죠. 누구세요? 대답은 없고 발걸음 소리만 들렸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다이어리를 급히 가방에 넣고 현관 쪽으로 나갔어요. 아무도 없네. 현관문은 열려 있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바람의 문이 열린 건지 누군가 들어왔다 나간 건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확실한 건 발걸음 소리를 들었다는 거였어요. 오후 2시쯤 집으로 돌아왔는데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은주의 다이어리 내용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정말 남편과 은주가 그런 관계였을까요? 30년 동안 전혀 몰랐던 건가요? 저녁 6시 재현이가 출장에서 돌아왔어요. 엄마 많이 힘드시죠? 재현아, 엄마한테 숨기는 거 없지?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혹시 재현이도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닌지요? 은주의 다이어리를 읽은 후부터 모든 게 의심스러웠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니야. 그냥. 재현이에게 은주의 다이어리 얘기는 할 수 없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일이었고 무엇보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마저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참, 여자친구 소개 언제 시켜줄 거야? 다음 주말에 식사 약속 잡을게요. 강소은이라고 정말 좋은 애예요. 강소은. 강민준의 딸이라는 그 여자 말이었죠. 더욱 불안해졌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밤 11시 재현이가 자고 난 후 혼자 은주의 다이어리를 다시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새로운 내용이 발견됐죠. 성훈 오빠의 사업 파트너인 강민준이 자꾸 이상한 제안을 해. 오빠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강민준은 포기할 것 같지 않아. 뭔가 불안해. 강민준. 바로 어제 장례식장에서 본 그 남자였어요. 그리고 재현이 여자친구의 아버지이기도 했죠.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다이어리의 마지막 부분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오늘 오빠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병원에서 의식을 잃고 있는 오빠를 보니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아. 강민준이 병원까지 따라와서 이상한 말을 했어. 절대 입을 열지 말라고.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손이 덜덜 떨렸어요. 남편의 교통사고에 강민준이 연루되어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던 걸까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다이어리를 다 읽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죠. 성훈 오빠가 세상을 떠났어. 강민준 때문이야. 하지만 증거가 없어. 선영이한테 말할 수도 없고. 오빠의 아이만큼은 꼭 지켜야겠어. 그게 오빠에 대한 마지막 사랑이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남편이 강민준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리고 은주가 남편의 아이를 지키겠다고 했는데 그 아이가 누구일까요? 혹시 재현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요. 재현이는 분명 제 아이예요. 병원에서 직접 낳았거든요. 하지만 은주가 말한 오빠의 아이는 누구일까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남편과 은주의 관계, 강민준과 남편의 사고, 그리고 어디선가 존재할지도 모르는 남편의 또 다른 아이까지. 새벽 5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었거든요. 진실을 알아야겠어요. 남편이 정말 강민준 때문에 죽었다면, 그리고 은주도 그 때문에 세상을 떠났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3. 진실을 파헤치는 집념. 아침 8시 재현이를 회사에 보내고 바로 남편의 교통사고 기록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30년 전 일이라 쉽지 않겠지만 포기할 순 없었거든요. 부산지방경찰청에 전화를 걸었어요. 30년 전 교통사고 기록을 볼 수 있나요? 어떤 사건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1994년 10월 15일 해운대구 중동에서 발생한 김성훈 씨 교통사고요. 유가족이신가요? 네, 아내입니다. 일시간 후 경찰서에 갔어요. 오래된 파일을 뒤져가며 찾아준 사고 기록을 보니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됐지만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거든요. 사고 발생 시간이 새벽 3시였어요. 그 시간에 남편이 왜 밖에 있었을까요? 게다가 사고 장소는 평소 남편이 다니던 길이 아니었죠. 이 사건 담당했던 형사분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30년 전이면 대부분 퇴직하셨을 텐데요. 그래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어요. 다행히 당시 담당 형사였던 이민수 씨의 연락처를 구할 수 있었죠. 오후 2시 이민수 전 형사와 카페에서 만났어요. 70대 중반의 백발 노인이었는데 기억력은 또렷했어요. 김성훈 씨 사건 기억나요? 당시 좀 이상했거든요. 어떤 점이요? 목격자가 한 명 있었는데 증언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처음엔 다른 차가 들이받았다고 하다가 나중엔 혼자 전봇대에 박았다고 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 목격자가 누구죠? 강민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피해자 친구라고 하더군요. 역시 강민준이었어요. 은주의 다이어리 내용이 사실이었던 거죠. 혹시 사건에 의심스러운 점은 없었나요? 솔직히 말하면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죠. 그리고 강민준이라는 사람이 계속 압박을 넣더라고요. 빨리 수사를 마무리하라고.
집에 돌아와서 은주가 자주 다녔다던 화실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다이어리에 대연동 골목 끝 화실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오후 5시 대연동 일대를 돌아다녔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니 낡은 간판이 보였죠. 백선생 화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화실문을 열고 들어가니 70대로 보이는 남성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은주 씨 아시나요? 백선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분은 은주를 잘 알고 있었어요. 은주 씨가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어요. 참 안타까워요. 혹시 30년 전에도 이 화실에 계셨나요? 그럼요. 40년째 여기서 화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가슴이 뛰었어요. 30년 전 은주와 남편이 만났던 바로 그 장소였거든요. 제 남편 김성훈도 아셨을 거예요. 백 선생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성훈 씨, 참 불쌍한 일을 당했죠. 혹시 그때 일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백 선생이 입을 열었어요. 성훈 씨와 은주 씨, 그리고 강민준이라는 사람이 자주 왔었어요. 셋 다 뭔가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죠. 어떤 프로젝트요? 미술품 경매 관련 일이었어요. 성훈 씨가 그림에 대한 안목이 좋았거든요. 강민주는 돈을 대고 성훈 씨가 작품을 고르고 은주 씨가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역할이었죠. 점점 복잡해졌어요. 남편이 강민준과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셋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성훈 씨가 강민준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거죠. 가짜 그림을 진품이라고 속여서 팔고 있었거든요. 그래서요. 성훈 씨가 그만두겠다고 했죠. 그런 부정한 일은 할 수 없다고. 그런데 강민주는 이미 투자한 돈이 있다며 협박을 했어요. 백 선생은 화실 한편에서 오래된 캔버스를 꺼내왔어요. 이게 그때 은주 씨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림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아기를 안고 있는 여인의 그림이었는데 구석에 작은 글씨로 재현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이 아기가 은주 씨가 몇 번 데려왔던 아이예요. 자기 아이라고 했는데 성훈 씨를 많이 닮았더라고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혹시 정말 은주가 남편의 아이를 낳았던 걸까요? 그럼 제가 키우고 있는 재현이는 누구일까요? 그 아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글쎄요. 은주 씨가 어디론가 보냈다고 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모든 게 뒤죽박죽이었거든요. 남편과 은주의 관계, 강민준과의 사업, 그리고 어디선가 자라고 있을지도 모르는 남편의 또 다른 아이. 저녁 9시 재현이가 집에 왔어요. 엄마 얼굴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재현아, 너 혹시 말을 꺼내려다 멈췄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일로 재현이를 괴롭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야. 은주 이모 일 때문에 좀 힘들어서. 하지만 마음속으론 결심했어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남편의 죽음이 정말 강민준 때문이라면, 그리고 은주도 그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었거든요. 밤 12시 다시 은주의 다이어리를 펼쳤어요. 놓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종이 사이에 끼워진 작은 메모지였어요. 최근에 쓴 것 같았죠. 선영아, 미안해. 30년간 숨겨왔지만 이제 말해야겠어. 재현이는 아니야, 이렇게 쓸 순 없어.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 메모는 거기서 끝나 있었어요. 은주가 죽기 직전에 쓴 것 같았죠. 대체 재현이에 대해 뭘 말하려 했던 걸까요? 4. 거부할 수 없는 유혹. 다음 날 아침 7시 백 선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제 말씀하신 은주 씨가 데려왔던 아이 얘기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화실로 오세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1시간 후 화실에 도착했어요. 백 선생은 오래된 상자를 꺼내왔죠. 이 안에 그때 자료들이 있어요. 상자 안에는 30년 전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은주가 아기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 남편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강민준이 돈다발을 세고 있는 장면까지. 이 사진들은 언제 찍은 건가요? 1994년 9월경이니까.
성훈 씨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이요. 사진 속 아기를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재현이와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하지만 재현이는 제가 낳은 아이예요. 틀림없어요. 백 선생님, 혹시 강민준이 은주 씨를 협박했다는 얘기 들으신 적 없나요? 있죠. 성훈 씨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강민준이 계속 찾아왔어요. 은주 씨한테 입 다물고 있으라고 협박했죠. 뭘 입 다물라는 거였을까요? 아마 사업 관련 부정행위나 성훈 씨 사고 진실 같은 거겠죠. 백 선생은 사진 한 장을 더 보여줬어요. 강민준이 은주에게 뭔가를 건네주는 장면이었죠. 이건 뭐죠? 돈봉투 같았어요. 강민준이 은주 씨한테 매달 일정액을 줬거든요. 입막 음용이었을 거예요.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강민준이 남편을 죽이고 은주를 협박해서 진실을 숨겼던 거죠. 그리고 30년간 돈으로 입을 막았고요. 그런데 최근에 뭔가 변화가 있었나요? 네. 한 달 전쯤 은주 씨가 찾아와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선영 씨한테 모든 걸 털어놓겠다고. 심장이 뛰었어요. 은주가 진실을 말하려다 죽은 거였군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당연히 말해야죠. 30년간 숨겨온 진실을 언제까지 혼자 끌어안고 살 순 없잖아요. 화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강민준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어요. 재현이 여자친구의 아버지니까 쉽게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오후 2시 재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재현아, 여자친구 아버지 직업이 뭐야? 건설업 하시는데 왜요? 그냥 궁금해서. 회사 이름은? 민준건설이요. 꽤 큰 회사예요. 인터넷으로 민준건설을 검색해 봤어요. 부산 지역 중견 건설업체였는데 설립 연도가 1995년이더군요. 남편이 죽고 1년 후였어요. 강민준이 그 돈으로 회사를 차렸을 가능성이 높았죠. 저녁 6시 재현이가 강소은을 데리고 왔어요. 20대 중반의 예쁜 여자였는데 어딘지 낯익은 느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강소은입니다. 그래요. 많이 들었어요. 소은이를 보니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제 남편을 죽였을지도 모르거든요. 아버지가 이모님께 안부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누군지 아신다고요? 네. 예전에 아버지와 일하셨던 분이라고 들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강민준과 일한 적이 없거든요. 남편이 일했던 거죠.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소은이를 관찰했어요. 혹시 강민준이 무슨 계획이 있는 건 아닌지 궁금했거든요. 재현이와 소은이의 연애도 우연이 아닐 수 있었어요. 소은아, 아버지가 우리 재현이 얘기 많이 하세요. 네. 좋은 청년이라고 칭찬 많이 하세요. 그 순간 섬뜩한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강민준이 의도적으로 재현이와 소은이를 만나게 한 건 아닐까요? 30년 전 일을 완전히 묻기 위해서요. 밤 10시 재현이와 소은이가 나간 후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강민준을 직접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민준건설 사무실을 찾았어요. 15층짜리 건물이었는데 꽤 번듯했어요. 30년 전 남편을 죽이고 세운 회사라고 생각하니 역겨웠죠. 강민준 대표 만날 수 있을까요? 약속 있으시나요? 김성훈 씨 관련해서 만나려고 하는데. 잠시 후 안내를 받아 강민준의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장례식장에서 본 그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죠. 박선영 씨군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라니요? 우리 전에 만난 적 있나요? 강민준이 비웃었어요. 30년 전에 몇 번 봤죠. 성훈이 집에 갔을 때. 그제야 기억났어요. 30년 전 가끔 남편 친구라며 집에 왔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얼굴을 자세히 본 적은 없었어요. 무슨 일로 찾아오셨죠? 은주 일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남편 일도. 강민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둘 다 이미 끝난 일인데 뭘 더 말할 게 있겠어요? 끝난 일이 아니에요. 진실을 알고 싶어요. 진실이라. 강민준이 일어서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선영 씨, 어떤 진실은 모르는 게 나을 때가 있어요. 특히 30년이나 지난 일은 더욱 그렇죠. 그건 제가 판단할 일이에요. 한참을 침묵하더니 강민준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좋아요. 진실을 원한다면 내일 저녁 7시에 해운대 달맞이길 끝 카페로 오세요. 모든 걸 말해드리죠. 정말요? 네. 대신 그 얘기를 들으면 후회할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만둘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괜찮아요. 뭐든 들을 준비돼 있어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30년간 숨겨진 진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어요. 정말로 듣고 싶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재현이에게 말했어요. 내일 저녁에 강민준 씨를 만날 예정이야. 소은이 아버지요. 왜요? 그냥 인사차 만나는 거야.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재현이가 걱정할까 봐요. 밤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모든 진실을 알 수 있을 텐데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남편과 은주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사라진 남편의 그림자, 30년 만에 드러난 친구의 죽음과 내 아들의 비밀. 충격적인 연결고리. 다음 날 저녁 6시 반 해운대 달맞이길 끝 카페에 도착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자리에 강민준이 먼저 와 있었죠. 30년 전보다 많이 늙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오셨군요. 약속대로 모든 걸 말해주실 거죠? 강민준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어요. 뭘 알고 싶은지부터 말해보세요. 우리 남편 죽음이 정말 사고였는지, 은주는 왜 죽었는지, 그리고 그 다이어리에 적힌 내용들이 사실인지 알고 싶어요. 다이어리를 봤군요. 강민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럼 대충 알겠네요. 성훈이와 은주가 무슨 관계였는지.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그들 사이에 뭔가 있었던 건가요? 성훈이는 바보였어요. 은주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착각했죠. 하지만 은주는 그냥 이용당한 거였어요. 누가 이용한 거죠? 저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무슨 뜻이에요? 성훈이와 저는 미술품 사기 사업을 했어요. 가짜 그림을 진품이라고 속여서 파는 거죠. 은주는 그 일에 미끼였고요. 미끼라니. 성훈이가 의심하지 않도록 연인인 척했던 거죠. 실제로는 제가 시킨 일이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은주가 강민준의 지시로 남편을 유혹했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럼 다이어리에 쓴 사랑 고백들도 다 거짓말이에요. 은주는 연기를 했던 거죠. 물론 나중에는 정말로 성훈이를 좋아하게 됐지만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30년간 믿었던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죠. 그럼 남편 사고는? 강민준이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죠. 성훈이가 사기 사실을 알아챘어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죠. 그래서 죽인 거예요. 사고였어요. 말다툼 중에 밀쳤는데 차도로 넘어진 거죠. 마침 트럭이 지나가고 있었고 거짓말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눈을 피하며 말하고 있었거든요. 은주는 그걸 봤나요? 네. 그래서 30년간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죠. 돈을 줘가면서. 그렇죠. 매달 200만 원씩. 강민준이 갑자기 웃었어요.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죠. 그런데 한 달 전에 은주가 배신했어요. 당신한테 모든 걸 말하겠다고 협박한 거죠. 그래서 은주를 죽인 거군요. 증명할 수 있어요. 뻔뻔한 태도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더 중요한 얘기를 들어야 했거든요. 다이어리에 당신의 아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그게 뭔 뜻이에요? 강민준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처음으로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것까지 봤군요. 대답하세요. 은주가 아이를 낳았어요. 1994년 12월에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누구 아이요? 제 아이죠. 당신 아이라고요? 네. 은주와 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성훈이 아이가 아니라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럼 다이어리의 내용은 뭐였을까요? 그럼 성훈이와 은주는 실제로는 아무 관계 없었어요. 다만 은주가 연기를 너무 잘했죠. 나중에는 정말 성훈이를 사랑하게 됐고 제 아이를 성훈이 아이인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임신 초기의 기억이 혼란스러웠던 거죠. 저와 잤던 기억을 성훈이와 잤던 기억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일종의 정신적 방어 기제였을 거예요. 점점 이해가 안 됐어요. 너무 복잡했거든요. 그럼 그 아이는 어디 있어요? 보육원에 맡겼죠. 은주가 혼자 키울 수 없다고 해서. 어느 보육원이요? 기장에 있는 한빛 보육원이요. 갑자기 무언가가 번개처럼 스쳐갔어요. 재현이가 어렸을 때 자꾸 한빛 보육원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났거든요. 그때는 그냥 친구들 얘기인 줄 알았는데 혹시 그 아이가 우리 재현이인가요? 강민준이 비웃었어요. 당신 정말 아무것도 몰랐군요. 무슨 뜻이에요? 재현이는 당신이 낳은 아이가 아니에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럴 리가. 제가 직접 낳았는데 병원에서 바뀐 거죠. 은주가 같은 날 아이를 낳았거든요. 같은 병원에서. 말도 안 돼요. 믿기 싫겠지만 사실이에요. 당신이 키운 재현이는 은주와 제 아이고 은주가 키운 아이가 당신과 성훈이의 진짜 아들이었죠. 머리가 돌 것 같았어요. 30년간 키운 재현이가 제 아이가 아니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럼 제 진짜 아들은? 은주가 키웠어요. 강현수라는 이름으로. 어디 있어요? 작년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 순간 정말로 의식을 잃을 뻔했어요. 제 친아들을 한 번도 못 보고 영영 잃어버린 거였거든요. 당신이 모든 걸 망쳤군요.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분노와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30년간 거짓으로 살게 만든 거군요. 강민주는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재현이가 사귀는 강소은 말이에요. 소은이가 어쨌다는 거예요? 제 딸이에요. 재현이의 이복 누나죠. 완전히 무너졌어요. 재현이가 자기 누나와 사귀고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드러나는 추악한 진실. 카페에서 나와 차 안에 앉아 있는데도 현실감이 없었어요. 방금 들은 모든 게 악몽 같았거든요. 재현이가 제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 제 진짜 아들은 이미 죽었다는 것, 그리고 재현이가 자기 이복 누나와 연애하고 있다는 것까지.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넘어 있었어요. 재현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연락도 안 되고. 재현이를 보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30년간 내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아이가 사실은 강민준의 아들이었다니. 재현아, 왜 그러세요? 얼굴이 창백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안았어요. 설사 친아들이 아니더라도 30년간 키운 정은 진짜였거든요. 엄마가 미안해. 갑자기 왜 그러세요? 다음 날 아침 결심했어요. 강민준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우선 재현이가 정말 한빛보육원 출신인지 알아보기로 했죠. 재현아, 너 어렸을 때 한빛보육원 얘기 자주 했잖아. 혹시 거기 다녔던 거야? 재현이의 표정이 어둡게 변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 사실 엄마한테 말 안 한 게 있어요. 가슴이 뛰었어요. 뭔데? 저 어렸을 때 기억이 좀 이상해요. 다른 엄마 기억이 있거든요. 다른 엄마? 네. 은주 이모 같은 분이요. 근데 왜 그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강민준의 말이 사실이었던 거죠. 오후에 한빛보육원을 찾아갔어요. 30년 전 기록을 보고 싶다고 했더니 개인정보라며 거부하더군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서 계속 부탁했어요. 제발요. 제 아들과 관련된 일이에요. 원장 선생님이 동정심을 보여 잠깐 기록을 볼 수 있게 해줬어요. 1994년 12월 기록을 보니 정말로 강현수와 박재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같은 날짜에 들어왔다가 며칠 후 각각 다른 가정으로 입양됐다고 되어 있었어요. 이 두 아이 사진 있나요? 오래된 앨범을 뒤져서 찾아준 사진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강현수라는 아이가 지금의 재현이와 똑같이 생겼거든요. 반대로 박재현이라는 아이는 제가 전혀 모르는 얼굴이었죠. 혹시 이 아이들 부모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기록상으로는 미혼모 김은주 씨 아이들이라고 되어 있네요. 둘 다 김은주 씨 아이라고요? 네. 쌍둥이는 아니고 같은 날 낳은 다른 아이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이 안 됐어요. 은주가 하루에 2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게 가능할까요? 저녁에 백 선생을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30년 전 은주 씨가 아이를 낳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시나요? 아, 그때 참 복잡했죠. 은주 씨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마침 같은 병원에서 다른 분도 아이를 낳았다고 했어요. 다른 분이 누구죠? 성훈 씨 부인이요. 그러니까 선영 씨 말이에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저와 은주가 아이를 낳았고 그때 아이들이 바뀐 거였죠. 혹시 아이들이 바뀌었다는 얘기 들으신 적 없어요? 백 선생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은주 씨가 나중에 후회한다고 했거든요. 자기가 키워야 할 아이를 못 키운다고. 그 말은 아마 아이들이 바뀌었을 거예요. 실수인지 의도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봤어요. 누가 아이들을 바꾼 걸까요? 강민준일 가능성이 높았죠. 자기 아이를 은주가 키우게 하는 대신 제가 키우게 만든 거였어요. 그럼 은주는 제 친아들을 키웠던 거고요. 밤늦게 은주가 남긴 물건들을 다시 뒤져봤어요. 혹시 강현수라는 아이에 대한 기록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상자를 발견했어요. 안에는 한 아이의 성장 사진들이 들어 있었죠. 갓난아기부터 20대까지의 사진이었는데 그 아이가 바로 강현수였어요. 사진 뒷면에는 은주의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현수야, 엄마가 못 지켜줘서 미안해. 선영 언니의 진짜 아들인 걸 언제 말해줘야 할까? 강민준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서 죄송해. 마지막 사진은 작년 찍힌 것 같았어요. 20대 후반의 잘생긴 청년이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제가 30년간 보지 못했던 친아들의 모습이었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 아이가 제 진짜 아들이었는데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하고 영영 보내버린 거였거든요. 7. 파멸의 끝. 다음 날 오전 강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시 만나서 얘기해야겠어요. 또 뭘 알고 싶으신데요? 제 친아들 강현수에 대해서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오후 2시에 어제와 같은 장소로 오세요. 카페에서 만난 강민주는 어제보다 더 피곤해 보였어요. 현수에 대해 뭘 알고 싶어요? 왜 아이들을 바꿨는지, 그리고 제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싶어요. 아이들을 바꾼 건 은주 아이디어였어요. 은주가요? 네. 자기는 제 아이를 키울 수 없으니까 당신이 키우라고 했죠. 대신 자기는 당신 아이를 키우겠다고. 왜 그런 제안을 했을까요? 성훈이를 사랑했으니까요. 성훈이 아이만큼은 자기가 지키고 싶었던 거죠. 강민준이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처음엔 저도 반대했어요. 너무 위험한 일이니까. 하지만 은주가 완강하게 주장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의한 거군요. 어차피 제 아이는 키울 생각이 없었거든요. 은주가 키우든 당신이 키우든 상관없었어요. 차가운 말투에 화가 났어요. 자기 친아들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하다니. 현수는 어떻게 살았어요? 은주가 잘 키웠어요. 대학도 보내고 직장도 구해줬죠. 어떤 직장이었나요? 건축설계 회사였어요. 실력도 좋았다고 들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아들이 성장하고 취업까지 했다는 게 서글플 뿐이었어요. 사고는 어떻게 난 거죠? 강민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어요. 즉사였죠. 언제요? 작년 8월이요. 그때쯤 은주가 이상하게 우울해했던 기억이 났어요. 아들을 잃어서 그랬던 거였군요. 은주가 많이 슬퍼했겠네요.
미쳐버릴 뻔했어요. 그래서 당신한테 모든 걸 털어놓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은주를 죽인 거군요. 강민준이 담배를 끄며 말했어요. 죽인 게 아니라 말려든 거예요. 당신한테 진실을 말하지 말라고 설득하다가 실랑이를 벌였는데 은주가 심장 발작을 일으킨 거예요. 거짓말 마세요. 은주는 심장병이 없었어요. 스트레스성 심장 발작이었어요. 제가 좀 세게 밀쳤는데 결국 강민준이 은주를 죽인 거였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제 모든 걸 알았으니까 그만 잊고 사세요. 잊으라고요? 30년간 잘 살았잖아요. 재현이도 훌륭하게 키웠고 굳이 이제 와서 모든 걸 뒤집을 필요가 있어요? 뻔뻔한 태도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당신이 우리 남편을 죽이고 제 아들을 빼앗아 갔는데 잊으라고요? 증명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보였어요. 어제부터 몰래 녹음하고 있었거든요. 어제 얘기부터 오늘 얘기까지 다 녹음했어요. 이걸 경찰에 가져가면 되겠죠? 강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걸 왜? 당신 같은 사람은 믿을 수 없으니까요. 일어서서 나가려는데 강민준이 붙잡았어요. 잠깐만요. 협상하죠. 무슨 협상이요? 돈 드릴게요. 얼마든지. 필요 없어요. 그럼 뭘 원해요? 당신이 감옥에 가는 거요. 강민준의 눈빛이 사나워졌어요. 그럼 재현이와 소은이는 어쩔 건데요? 둘이 남매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에 잠시 망설여졌어요. 재현이가 받을 충격이 걱정됐거든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정말 그럴 자신 있어요? 네. 카페를 나와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거든요. 8. 새로운 시작. 경찰서에서 녹음 파일을 제출하고 진술을 마친 건 저녁 7시였어요. 30년 전 남편의 교통사고 사건을 재수사해달라고 신청했죠. 은주의 죽음도 함께 조사해달라고 했어요. 집에 돌아오니 재현이가 소은이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둘을 거실에 앉히고 모든 걸 설명했어요. 재현이가 제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 소은이와 남매라는 것, 그리고 강민준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모든 걸 말했죠. 재현이는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소은이는 울면서 집으로 뛰어나갔고요. 엄마. 그럼 저는 누구죠? 너는 내 아들이야. 30년간 키운 내 소중한 아들. 하지만 친아들은 아니잖아요. 혈연이 전부가 아니야. 정이 더 중요한 거야. 재현이가 제 품에 안겨서 울었어요. 저도 함께 울었죠. 30년간의 거짓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진짜 가족이 되는 순간이기도 했어요. 3일 후 강민준이 살인 혐의로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은주의 죽음뿐만 아니라 남편의 교통사고도 재수사에 들어갔다고 했죠. 재현이는 며칠간 회사를 쉬며 혼란스러워했어요. 소은이와는 더 이상 만나지 않기로 했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엄마, 제 진짜 아버지는 강민준이지만 진짜 아버지는 김성훈 아저씨예요. 그래. 내 아버지는 성훈이 아빠야. 일주일 후 강현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은주가 만든 무덤이었는데 사랑하는 아들 강현수라고 적혀 있었죠. 현수야. 엄마가 너무 늦었지? 무덤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30년간 보지 못한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재현이가 옆에서 함께 무릎을 꿇었어요. 형아. 미안해. 형의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서. 재현아, 너는 잘못이 없어. 그날부터 매주 강현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재현이도 함께요. 혈연상으론 남이지만 마음으로는 형제였거든요. 한 달 후 강민준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살인과 사기, 협박 등 여러 혐의가 인정된 거죠. 민준건설도 파산했어요. 소은이는 부산을 떠나 서울로 올라갔다고 들었어요. 아버지 일로 받은 충격이 컸나 봐요. 재현이는 한동안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됐어요.
6개월 후 저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30년 만에 붓을 든 거였죠. 첫 작품은 강현수의 초상화였어요. 사진을 보고 그린 거였는데 그리면서 많이 울었어요. 엄마 정말 잘 그리세요. 응. 예전에는 화가가 꿈이었거든. 다시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재현이의 격려에 힘을 얻어 개인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주제는 잃어버린 시간들이었죠. 30년간 숨겨진 진실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였어요. 1년 후 해운대의 작은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특히 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숨기려 해도. 전시회 마지막 날 재현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무슨 일이야?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려고요. 저처럼 상처받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기특했어요. 고통스러운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지금도 가끔 강현수 생각에 슬퍼져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진실을 발견한 걸 다행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재현이와 저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요. 혈연이 아닌 선택으로 맺어진 가족 말이에요. 때로는 혈연보다 더 강한 게 바로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은주의 무덤에도 자주 가요. 꽃을 가져다 놓으며 말하죠. 은주야,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너도 편히 쉬어. 바람이 불 때마다 은주가 대답하는 것 같아요. 고마워 선영아라고. 30년 만에 진실을 알게 된 건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주기도 했어요. 더 이상 거짓 위에서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지금 저는 60세예요. 늦은 나이지만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어요. 화가로서의 꿈과 함께 진실한 삶을 사는 건 말이에요. 강민주는 감옥에서 썩어가고 있겠죠. 자업자득이에요. 30년간 숨겨온 죄악이 결국 드러난 거거든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은주가 죽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평생 진실을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르죠. 그런 면에서 은주의 죽음이 모든 걸 바꾼 계기가 된 거예요. 재현이는 요즘 사회복지사 공부에 열중하고 있어요. 가끔 엄마 덕분에 진짜 인생을 찾았다고 말해요. 그럴 때마다 뿌듯하면서도 미안해요. 더 일찍 진실을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하고. 하지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에요. 3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야 우리가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질 수 있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림을 그릴 거예요. 제 이야기를, 은주의 이야기를, 그리고 강현수의 이야기를 캔버스에 담아낼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니까요.